네, 이번 강의도요 100억 프로젝트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무슨 100억이냐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아마도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나 또는 첫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전기사를 왜 따야 되고 안전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해야 되는 거니까 안전관리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명은 바로 건강과 장수라 그랬습니다. 또 인간의 생명과 뭘 보호한다고?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재산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돈입니다. 지금은 다 백수 시대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백수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는 목적이 필수죠.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0억을 벌자. 그래서 이 자격증은 녹색 직업, 녹색 자격증이라고 제가 교재 표지에도 해놨습니다. 정말 사람을 관리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요. 100억 맞죠? 100을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시험을 본 내용이냐? 2017년 제1회 2017년 3월 5일 날 시행됐던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3월 25일 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아직 국내는 물론이고 뭐냐 어떤 교재에도 어떤 강의에도 2017년 3월 5일 날 강의된 데는 없습니다. 오로지 제가요 시험 본 후 출판사에서 이쁘게 편집하고 해설해서 바로 오늘 시행하자마자 바로 뜨겁게 올려놓은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과목이 뭡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이죠. 산업안전관리론 역시 20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개 배점 얼마? 5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100점이 되겠습니다. 100점이 되는데 반드시 100점 중에 여러분의 100점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지 50점 강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시간은 한 문제에 시험 시간이 몇 점이냐 그러면 한 문제에 1.5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총 120문제니까 몇 점이냐면 몇 시간이냐면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돼 있죠. 이 3시간 동안 중에 내가 다 했다고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2분의 1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1시간 30분이 지난 후부터 퇴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은 퇴실하지 말고 끝까지 3시간을 채우라 그랬어요. 지금 기사를 하고 있지만 또 산업기사도 제가 하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원서 쓸 때 기사와 산업기사를 동시에 내라. 그러면 기사를 합격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산업기사가 될 것이고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당연히 기사가 돼. 출제 기준도 책도 내용도 동일합니다. 단 문제 은행만 틀리기 때문에 문제만 약간 서로가 변형될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시험에요 기출문제가 한 80%밖에 안 나왔다. 80% 나오면 되지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100% 안 나옵니다. 또 제가 이 문제는요 2016년 1, 2회만 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다 나왔더라. 그래서 최신의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2017년 5월 7일 날 시험 본다면 이 문제가 그대로 다 나올 수도 있죠. 해설과 또는 합격 예측만 잘 보셔도. 그러면 실제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이번 2017년 2회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를 보죠. 1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래 되어 있어요. 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전한 행동은요. 우리 직접 원인으로서 이걸 가지고 인적인 원인이에요. 그럼 불안전한 상태는 역시 직접 원인으로서 불안전 상태는 뭐죠? 불안전한 상태는 인적 원인이 아니고 물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인적 원인이 전체 재해 얼마? 88%를 차지하고 물적 원인은 10%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행동이니까 불안전한 속도 조작 맞죠? 불안전한 속도 조작을 하죠. 지가 마음대로 뭐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그 누가 하노? 운전사가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 기능 제거
그렇잖아요. 아예 브레이크를 없애고 악셀레터만 밟고 화물차가 간다. 불안전 속도 조작 맞죠? 보호구 미착용후 작업. 보호구 착용하라는데 착용하지 않았죠. 다야. 그럼 당연히 이게 답이 돼. 결함 있는 기계 설비, 결함 있는. 또 제가 그랬어요. 물자체와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 구분할 때 결함. 이것이 다 뭐다? 물적 원인. 답은 4번. 봐. 이걸 불안전 행동 읽어볼 필요. 접근, 사용, 손질, 취급 부주의. 이거 그대로 다 있네. 1, 2, 3에.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 자세 동작, 안전장치 기능 제거, 기계기구 잘못 사용, 불안전 속도 조작, 불안전 상태 방지. 뭐요? 요 결함이라는 말은 뭐다? 바로 무슨 물적 원인이다. 이거는 봐요. 언제? 우리 교재 1-41쪽에 직접으로 있지만 2016년 5월 8일 산업기사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할 때는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가인도를 보면 좋고 또 안 보더라도 이것만 봐도 돼요. 봐요. 결함 있는 기계 설비 장비는 뭐다? 보충학서로 물적 원인이고 불안전 상태다. 요 결함자만 들어가도 다 뭐다? 바로 물적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저와 함께 해야 되는 것. 보겠습니다. 또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니까요. 아이고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는 5가지 있는데 색채와 색도 기준에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흰색은요. N0.5가 N0.5는 검은색이 되겠죠. 흰색은 N 얼마? 0.9가 되겠죠. 어디 갔노? 여기 아마 뒤에 나오는데 흰색은 내가 뒤에 가서 안 했대. 0.9가 될 것이고 녹색과 파란색은 5G가 아니요. 반드시 2.5G가 돼 있고 요 어디가 녹색 2.5G가 돼 있고 10이 되죠. 2.5G라는 것은 그린, 녹색이라는 색상을 말하고 4는 뭐요? 명도를 말하는 거고 6은 얼마? 여기 10은 뭐를 말한다? 10은 채도를 말하고 있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빨간색은요. 5R이 아니고 얼마? 7.5R 40. 이것이 색상이에요. 4는 뭐다? 명도예요. 14는 채도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은요. 2.5 PB 40이 맞아요. 어디 있어요? 파란색은 2.5 P 40으로 지시를 나타내고 특정 행위의 지시라든지 사실의 고지를 나타내. 그렇죠. 이거는 보호구 중에서도 안전인증 보호구 뭡니까? 또는 자율안전 확인 보호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니까 안전하게 이번에 만점을 향해 갑니다. 또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여기 흰색 금방 했죠? 9.5. 검은색은 0.5. 혹시 제가 9.5를 가지고 구라 했나? 9.5가 맞겠죠? 했을 거. 이것은 우리 교재 1-95와 2016년 10월 1일, 2010월 1일 기사,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됐어요. 또 제가 보충학습을 했어요. 산업안전부 시행규칙 별표 3에 안전보건 표지와 색채, 색도 기준의 용도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3번 보자고요. 3번을 보니까 산업재해 발생 형태에 따른 단순 연생이라고 해서 산업재해 발생 형태는 3가지가 있죠. 첫째, 형태 중 그런데 단순 연생이래. 연생은 단순 연생과 복합 연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해당하는 것은 요 동그라미는 재해 발생의 각종 요소를 나타낸다고. 요거는 뭐요? 단순 자극형 또는 뭐라 그래 가지고 집중형이라 이렇게. 보였네 답이. 여기 뭐예요? 바로 단순 연쇄형. 이렇게 계속 간다. 연쇄형. 연쇄란 뭐냐? 도미노죠. 답은 2번이에요. 이거 연쇄는 연쇄인데 2가지가 있으니 이거는 복합 연쇄형이 되겠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산업재해 발생 단순 연쇄형은 답은 얼마? 2번. 이렇게 치면 또 5점을 맞았습니다. 여기 해설로 물론 제가 다 해놨어요. 단순 자극형 또는 집중형, 단순 연쇄형, 복합 연쇄형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복합형이라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발생 재해 메커니즘은 3가지, 단순형, 연쇄형, 복합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를 보자고요. 버드는요. 뭐라 그랬어요? 얘가 버드를 또 최신 도미노 이론을 했는데 이거는 또 새로운 우리말을 고친다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 최신이라고 우리 항상. 그런데
새로운 도미노 이론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어쨌든 버드의 최신 연쇄성 이론, 새로운 도미노 이론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첫 번째는 제어의 부족이에요. 제어의 부족. 두 다음에 기본 원인. 오로지 요거는 뭐다? 3단계는 어떤 사람의 이론도 다 뭐다? 직접 원인이다. 그 다음에 4는 무조건 똑같아. 즉 3단계와 4단계는 모든 이론이 동일하다. 마지막에 5단계는 뭐예요? 상해가 되죠. 답은 벌써 1번 이렇게 치고 요건 어디서 나와? 필다병에도 잘 나오죠. 또 필다병 쓸 때는 이 갈로를 어떻게? 필요가 다 없어요. 이런 내용도 다 필요 없어요. 바로 이렇게 쉽게 우리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5번을 한번 가보죠. 또 5번은요. 방독 마스크 정화통의 종류와 외부 측면의 색상이 연결이 옳은 것이에요.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맞는 것은 잘 나오는데 5번째 문제가 나오네요. 유기화합물은 무슨 색깔이냐? 여기 보니까 유기화합물은 무슨 색깔? 갈색이에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할로겐용은 회색. 맞네요. 할로겐용은 회색이 맞아요. 지금 위에 여기 있네. 회색이 맞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여기 한번 아항상용과 암모니아도 틀렸어요. 그래서 항화수소용은 회색이고요. 해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노수소용은 뭐야? 회색. 아항산용은 노란색, 암모니아용은 녹색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90과 1-103 문제로도 있지만 봐요. 2016년 3월 6일 날 산업기사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문제를요. 1년치 가지고 다 푼 거예요. 더 이상 여기 내용 보면 2015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2016년 했다. 그래서 최신 문제가 여러분 합격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6번이에요. 우리는 바로 무제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위험예지훈련이죠.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방식 중에서 위험 포인트를 결정하고 지적하는 단계는 근데 사실 위험 포인트를 결정하고 지적하는 단계 2단계인데 저는 벌써 알지만요. 그러면 1단계 현상 파악은 뭐야? 뭐가 있는가를 존재하는 거. 바로 2단계가 본질 추구 단계가 위험 포인트를 결정하고 지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대책 수립. 대책 수립은 항상 3위를 해요. 3위는 기술과 교육과 동료라 그랬죠. 이런 내용을 하면 되겠어요. 4단계는 행동 목표 설정인데 여기 또 알아둘 게 있어요. 건설안전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기사에는 팀이 함께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요 표를 붙여가지고 실천하기 위해 이거는 팀의 행동 목표를 하는 단계는 바로 4단계가 되겠습니다. 계속 보기 보면요. 우리 교재 1-10쪽 바로 위험예지훈련 4단계에 나왔고 2016년 3월 6일, 2016년 5월 8일, 2016년 5월 8일 산업기사. 그러니까 2016년도에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7번입니다. 7번도 우리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 바로 뭐야? 매슬로우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욕구 5단계 중에 2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1단계 뭐예요? 생리적 욕구예요. 사회적 욕구는 뭐예요? 3단계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뭐야? 2단계.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존경에 대한 긍지예요. 4단계예요. 5단계는 뭐다 하나 더 쓰면 자아실현 욕구가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우리는 맞출 수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상세히 했기 때문에 2017년 5월 7일에도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죠. 여기 뭐 마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마슬로우 욕구 단계는 우리 교재 2-28쪽도 있지만 2016년 5월 8일, 2016년 8월 21일, 2016년 10월 1일, 2016년 3월 6일, 2016년 8월 21일, 2016년 10월 이렇게 기사, 산업기사 부분으로 계속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는 8월 21일 날 없다. 8월 20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는 1회, 2회, 4회를 봅니다. 요거는 산업안전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8월 달 것은 참고로 알면 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8번째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빈도는 뭐예요? 이게 빈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를 한다? 도수율을 말하는 거다.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간 총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해당하는 것은 바로 답이 보여요. 강도율은
천인시당 근로손실 일수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천인수당 재해자가 몇 명이가 발생하는 거고 종합재해주수를 우리 바로 뭐예요? 이렇게 빈도율 곱하기 강도율 이렇게 루트로 등 바로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FSI 바로 뭐야? 종합재해주수는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52쪽도 있지만 2016년 10월 1일 같은 때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9번째 보자고요. 재해손실비 중 직접비가 아닌 것은 여기서 알아둘 게 벌써 있어요. 재해손실 직접비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인리 걸 말하는 거. 하인리의 직접비와 간접비는 1대4예요. 원래요. 빗자가 달리지 않으면 다 간접비인데 여기서 직접비가 아닌 것은 간접비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휴업보상비, 요양보상비, 장의비 다 직접비. 영업손실비는요.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예요. 근데 어쨌든 영업손실비가 답이 돼. 이거는 보면 알잖아요. 야 사람이 죽어가지고 뭘 못했다? 영업도 못하고 일도 못. 이거는 직접비가 아니고 간접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읽어봐도 알 수가 있죠. 물론 직접비는 요양비요, 휴업급여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비, 장의비 이런 건 다 직접비가 돼요. 또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에 장의비가요. 평균의 121% 지급에 해당되는데 이게 90일, 70% 이거는 항상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게 법이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까 꼭 이거는 왜 120일이냐 뭐 이런 거는 현재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꼭 맞지 않다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접비는 인물, 생, 뭐 기타 손실 등이 되겠고 역시 우리 교재 1-55쪽도 있지만 2016년 5월 8일 날 산업기사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10번째요. 연평균 근로자가 500명이에요. 사업자 1년간에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사상자는 뭐예요? 우리 재해자가 되겠죠. 재해자가 발생한 이 작업장 천인은 바로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이니까 연평균 근로자가 얼마? 500명이에요. 연간 재해자 수가 얼마? 3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을 곱하면 아마 6을 뭐 여기서 알아 도수율이라든지 강도율이라든지 천인율은 어떻게?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다.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 6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볼까요? 11번째 보니까 우리는 안전관리 조직 형태 중에서 안전관리 조직은 3가지 있죠. 뭐가 있어? 라인색 있고 스텝식 있고 라인 더하기 스텝, 라인 스텝 혼형인데 라인 스텝형에 대한 쓰면 옳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라인 더하기 스텝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라인형과 스텝에게 장점을 절충한 방식이잖아요. 첫째,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답이에요. 그렇잖아. 라인 스텝 혼형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이가 맞네요. 답은 찾았어요. 명령과 보고와 상하관계 간단 이거는 뭐요? 라인식이 되겠고요.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정보가 불충분하다. 이것도 역시 라인식이 되겠고요.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이거는 뭐요? 스텝식이 되잖아. 이렇게 쉽게 만점을 향해서 100억 프로젝트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12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6년 3월 6일, 2016년 5월 8일, 2016년 10월 1일, 2016년 3월 6일 산업기사, 2016년 10월 2일 날 산업기사 계속 나왔다는 문제. 봐요. 제가 2015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 문제만 가지고 풀었던 내용들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예요. 중대재해가 뭐예요? 중대재해라는 건 바로 뭐야?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건 중대재해요. 또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있는 것도 중대재해입니다. 3번째는 뭐예요? 같은 질병 부상자가 동시에 몇 명? 10명 이상 발생. 이런 걸 가지고 중대재해인데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건 어떻게? 관할 지방노동간서의 장에게 언제 보고하냐?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죠. 일반 재해는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만 보고하면 돼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간서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이거는 산재 발생 시 보고사항은 3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발생 계획 및 전망이니까 발생 계획 나와 있죠. 피해 상황,
봐요. 나와 있죠. 조치 및 전망 나와 있어. 뭐 답은 재손실 비용 있나 없나? 없어요. 재손실 비용 알 수 있나? 직접비와 간접비 즉석에서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하인리라든지 시몬스 방식을 주로 적용하는 여기는 해당 사항. 답은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이것은 또 우리 교재 1-117쪽도 잘 만들어 두었고 2016년 3월 6일 날 산업기사 출제됐지만 바로 정보를 확실하게 산업안전보호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2017년 3월 3일 날 법이 변경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 여러분의 강의하겠어. 어떤 국내도 제가 책 보니까 어떤 책이요. 2017년 변경된 거 2016년 10월 26일인데 2014년 거도 안 바뀌어져 있습니다. 싼 게 뭐다? 비지떡입니다. 책은 두꺼운데 어떻게 근데 여러분 좀 책을 살 때 비교해봤으면 샀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저의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정재수 거 책을 샀고 세하교재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요 이런 얘기예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생기고 사상 처음으로 산업안전기사라는 그대로 강의를 합니다. 방송통신대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가까이 수강하게 만든 것이 산업안전기사입니다. 방송통신대와 또는 방송통신대 교수들 또는 폴텍대학 정교수와 전국전문대학 교수들이 이수할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강사를 모셔야 되겠다니까 정재수가 필요하다. 또 방송통신대학은 1023년 100% 저 강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통신대 방송통신대 가시면 저 강의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지금 더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다 했나? 그래, 13번째 문제 또 하자고요. 무죄운동이에요. 저는요, 사실은 무죄운동은 기본 이념 세 원칙이 있어요. 무죄운동은 3원칙과 뭐가 있어요? 3요소가 있어요. 그럼 3원칙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3원칙은 첫째, 무의 원칙 맞죠? 상황의 원칙 이런 거 없어. 답이야. 참가의 원칙, 선치의 원칙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해놨네요. 무의 원칙을 일명 제로의 원칙이라고, 선치의 원칙을 안전제일의 원칙이라고, 참가의 원칙은 수위부터 모두가 참가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무죄운동 3요소는 다른 말로 세 기둥이라고 그러죠. 세 기둥은 뭐예요? 첫째, 타버 엄격한 안전경영 자세가 될 것이고, 둘째, 안전관리 어떻게 라인을 해야 될 거. 세 번째는요, 자주 안전활동어, 활성화 또는 요걸 활성화 대신에 활발화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1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요 알아둘 수 있어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아니면 자율 안전 확인 요 두 가지로 나누죠.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규칙 28조에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뒤에 이제 해설에 제가 해놨겠죠. 여기 보면 우선 안전인증 대상 기계, 크레인 안전인증, 곤도라 안전인증, 컨베이어는 아니에요. 이게 답이고요. 사출 성형리도 안전인증 대상 기계입니다. 그러면요, 해설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봐요. 여기 나오죠.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종류는 몇 가지? 10가지. 프레스 있었죠.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도라, 기계톱 등입니다. 요것도 잘 알아야 돼. 특히 산업안전 지도사를 제가 공부하라 그랬는데 산업안전 지도사 할 때는 기계톱 해놓고 이동식만 해당한다. 이동식 예외라고 딱 써놨더라. 이게 답이죠. 이것은 우리 교재 1-72쪽도 있지만 2017년 3월 5일 날 산업기사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28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있다 없다? 있다.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15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소작업대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에 해당해서 이거는 어때요? 법적 기준이죠. 보자. 고소작업대는요. 작업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둘째, 아웃리그 또는 바퀴어 이상 유무도 확인해야 돼요.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 이상 유무. 이거는 없어요. 아무도 이게 요사이 전기자동차가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이게 답이죠. 비상정지장치,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이것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인데 그래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몇 가지 있냐?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상장치,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 있죠. 둘째, 가바방지장치 작동 유무 있어요.
아웃도리그 또는 밖기 이상임 있죠. 그다음 작업 면의 기울도 요철림. 그래서 충전장치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72쪽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해서 별표 3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확실하게 답의 확신성을 더하기 위해서 법적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16번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면의 최소 조도 기준이 옳은 것은 있는데 우리는요. 조도 기준은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4가지가 있죠. 이 문제는 사실요. 여기도 나오지만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 또 잘 나오고 건설 안전 기술에도 잘 나와요. 4가지 초정밀 작업 얼마? 750 룩스 이상이에요. 정밀 작업은 300 룩스 이상이에요. 보통 작업 150 룩스 맞네요. 그 밖의 작업은 75 룩스 이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은근하게 하면요. 답이 있을 수가 없어. 왜? 750 룩스 이상이니까 1000 룩스가 맞다. 750보다 크면 답이 되잖아. 그런데 이런 아직까지 우리 안전을 출제하는 사람은 국어적인 면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만약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우리 요사이 문제가 뭐 수능 시험이 낸다고 안 돼 이런다고. 그러나 우리는 아니까 꼭 맞는 것은 요놈 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기 필답형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하면 노량진에서 500명 놓고 공무원 강의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몇 명 합격될 것 같아요? 때로는 다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도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르치기 나는 안전 분야에 이제 방재안전직 가르치는 게 가능하지만 국어라든지 영어에서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그만큼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맞췄으니까 할 말은 어쨌든 이런 답은 보통 작업만 맞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번째 봐요. 여기 해놨죠. 조도 기준은 법적 기준에 초정밀 작업 750, 정밀 작업 300, 일반 작업 또는 이걸 가지고 참 말이 보통 작업이나 일반 작업이나 동일한 말이고요. 그 밖의 작업은 75 룩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 바로 우리 교재 3-56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 3-70 문제 15번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로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17번째 가자고요. 17번째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 5단계 중 제2단계는 그래. 제1단계는 뭐냐면 어떻게 안전조직이에요. 2단계니까 아니에요. 사실의 발견. 3단계는 뭡니까? 분석. 4단계는 시정책. 5단계가 이제 시정책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단계에서는 사고활동 기록 검토라든지 작업 분석, 점검 및 검사, 사고조사, 안전회의 토의, 작업 공정 분석, 관찰 및 보고 연구선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다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나요. 사고 예방 대책 기본원리 5단계 중에는 2단계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은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십시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해설을 다 해놨습니다. 특히 이거는요. 1-46쪽이 있지만은 2016년 10월 1일 날 산업기사에도 바로 출제됐어요. 제가 그래서 1년치라도 완벽하게 정독한다면 여러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요?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운 7, 기가 어떻게? 3이에요. 근데 기 3이라는 것이 바로 나는 기자가 이거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안전에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필기 공부를 해야 돼. 가연도 문제만 보면 돼. 가연도 문제만 봐도 돼. 그러나 실기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동영상을 꼭 바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책도 그래서 올바르게 여러분 선택해야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8번째인데요. 18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2배 이상이에요. 아이고 다른 집에 비해서 우리 집이 2배라고. 사업 중에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자랑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시도지사 우리는 뭐예요? 이런 건 안 돼. 반드시 2번일까 4번일까. 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데요. 실제 이런 문제는 지방고용노동간서에 장의하는 건데 법에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안전관리직원 교체 임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회장은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요거 생겼죠. 우리는 2016년 요거 2016년 12월 16일부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는 게 생겼어요. 관리감독자 말고. 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이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이것도 반드시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나 또는 안전공단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돼요. 언제부터 적용되나? 2018년 9월 1일부터 30명 이상의 사업장 무조건 적용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50명 이상은 제조업도 어떻게 안전관리자가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2019년 9월 1일부터는 20명 있는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요. 안전은 100억 프로젝트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기사만 취득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놓은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고용노동관서회장인데 좀 애매한데 이런 것도 애매하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처음 출제됐어요. 산업안전부 시행령 15조에 있고 우리 교재는 벌써 만들어놨죠. 1-112쪽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는 계속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9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9번째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작성해야 되냐? 그럼 당연히 30일인데요. 이것도 법적 규정이에요. 안전보건 규정의 작성은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할 사업은 별표 6의 2와 같다. 근데 이것은 별표 6의 2는 우리는 모르니까 알 필요 없고요. 요 항에 따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고 또 이를 변경한 사유가 발생할 때도 동일하다 그랬어요. 사업주가 이 항에 안전보건 작성하는 경우 소방, 가스, 전기, 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이걸 여기 문제를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통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으로 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38쪽에도 있고 138쪽에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참 애매해요.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관리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규모로 보건데 시스템 통합 관리업은요. 사실 얼마냐 그러면 바로 300명 이상이에요. 시스템은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인데 이걸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옛날은요. 100명 이상이 무조건 지금은 업종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농업업, 소프트 개발,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요거죠. 오늘 통합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은 바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을 하는 사업자 요거죠. 그 다음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그 다음에 사업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수용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해요. 이것도 동일해요. 단 이 외에 10호까지 제외한 사업자가 어디냐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업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만들고 일반적인 사업은 어쨌든 100명 이상을 하는 사업장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2017년 3월 5일 산업안전기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건설안전기사 1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1과목 20문제 중에요. 혹시 어려웠다든지 틀릴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문제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시간은 뭐 하겠어요? 다음은 제2과목이죠. 이 과목이 뭐냐고요? 바로 산업, 심리 및 교육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거창하게요. 뭐 외국 이름도 써놓고 만들었는데 산업안전에 건설안전 산업기사나 기사책을 만드는데 심리 및 교육을 빼먹고 2017년판이라고 거창하게 만드는. 글쎄 여러분 있잖아요. 강사도 자지우지하지만 교재 선택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2과목에서 완벽한 만점 합격을 위해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